자, 오늘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분포라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도, 이런 것을 인구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면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떤 지역은 사람들이 적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는 그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후와 지형 같은 자연적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적 조건이 굉장히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이렇게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960년대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떤 경제적으로 발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농업 사회였습니다. 벼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기 좋은 곳이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후가 따뜻하고 농사 지을 땅이 넓은 남서쪽의 평야 지역, 땅이 늘어죠. 그쪽에 인구가 많고, 저 위쪽에 겨울이 춥고 겨울이 길고 추운 어떤 강원도라든가 또 저 북쪽 지역, 북동쪽 지역의 산간 지역에는 당연히 인구가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서 이제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인구 분포가 어떤 자연적인 조건보다는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회 인문 환경적인 영향인 어떤 일자리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반면에 인구가 한쪽에 몰린다라는 것은 다른 한쪽, 즉 촌락 지역에서는 그 촌락 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래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요걸 보세요. 오른쪽 지도에서 평안북도의 신의주, 여기에 신의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 포항, 여기에 포항이 있습니다. 포항을 선으로 이어보세요 해서 선생님이 한번 선으로 이어볼게요. 요렇게 파란 선으로 요렇게 이었습니다. 자, 이은 선을 기준으로 남서쪽과 북동쪽의 인구 분포, 남서쪽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동쪽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 분포를 비교해 보면, 자,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자, 남서쪽에는 보면 이런 빨간 점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동쪽은 어떻습니까? 이런 빨갛게 뭉쳐있는 점들이 별로 없지요? 별로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그렇죠. 남서쪽에 인구 분포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어디에 주로 많이 오늘날 현재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즉 우리가 이것을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바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이런 광역시들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왼쪽 그림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고 오른쪽 그림은 노년층 인구 비율입니다. 자, 자세히 보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에 가까워질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죠.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부산 근교의 이런 지역들, 이런 대구 지역들, 혹은 요런 어떤 광주, 주로 이렇게 대도시 근처에 유소년층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에 유소년층 인구가 몰려 있는 모습이 확인될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노년층 인구는 보세요. 노년층 인구는 이렇게 갈색으로 짙어질수록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 보면은 요렇게 이런 지역 많이 보이죠. 요런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지역들을 자세히 보면 도심이 아니라 도심 외곽이에요. 도심 외곽이라는 것은 시골, 그러니까 촌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층 인구가 어떤 도심이 아니라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14세 이하의 유소년층 인구는 교육 서비스가 좋은 대도시에 많이 몰려 있고, 반면에 이렇게 촌락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이 몰려 있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고령화 사회,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가 있다고 그랬죠. 고령화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기 고령 사회가 되기 전 단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일 학교에서는 이렇게 인구 집중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의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친구들과 의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선생님이 오늘 그 말을 했었죠. 카스와 카톡을 꼭 탈퇴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 그거는 진짜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여쭤보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도 그 자녀들의 카스하고 카톡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카스 카톡을 아이들의 이렇게 생활 지도 차원에서 좀 탈퇴를 하고 지웠으면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는 이런 카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신, 카스는 아마 지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톡은 만약에 우리 아이 자녀가 이게 쓸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알림장에 카톡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해서 해당 아이들은 카톡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모님한테, 이 방송을 듣는 아이들은 꼭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내일 아침에 선생님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어제 그 학교 학부모 공개 수업에 오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 드립니다.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종종 이렇게 얼굴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